예, 반갑습니다. 저는 안양 지역에서 노무사 활동을 금년 들어 12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 활동 중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금 체불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꿀팁을 드리고자 본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5,200만 명 중에서 셀러리맨,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 전국 방방곡곡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한 몇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까? 2017년도 그 통계를 보면은 약 1,570만 명이라고 보고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1,790만 명 정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약 1,800만 명의 셀러리맨 근로자들 중에 약 70%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사 분쟁, 핵심은 임금을 못 받았다든가 내지는 과소 지급받았다든가 이런 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서 임금 체불에 관련해서 많은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청의 대리인으로 출석해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임금 체불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재, 그 중에서 우선 이번 시간에 순서대로 현장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담하고 노무사 활동에서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서 차례대로 그 쟁점을 짚어가면서 어떻게 했을 때 구독자 여러분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팁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 근무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매진 사업장이었느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냐. 퇴직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아르바이트생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른바 일용직, 주로 건설업종이라든가 물류업체, 일용직도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상당히 많았는데 2017년도부터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지금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그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론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는가? 먼저 아르바이트생들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고 1년 이상 퇴직을 한 근로자에 한정돼서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이 안 됐다든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들, 아르바이트생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어떤 주는 주 15시간이 넘어가고 또 어떤 주는 주 15시간이 미만이고 이랬을 때 주 15시간 되는 그런 기간을 제외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다. 그럴 때는 퇴직금 수령 대상자가 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해놔야 되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 때 어떻게 가서 어필을 해서 나는 퇴직금을 받아야 된다. 어떤 근무에 대한 기록을 전혀 안 해놓고 어떤 자료를 꺼내봐라 라고 하면은 은행에 입금 통장 내역서 정도만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서 주 15시간이 미만이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거를 따지면 어떤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그게 근로감독관도 따지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들은 퇴직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일지를 쓰는 겁니다. 노트에다 아니면 캘린더에다가 몇 시 출근해서 몇 시 퇴근, 오늘은 휴무, 이런 식으로 매일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그 일지를 잘 작성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급여 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 큰 규모 회사에서는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급여 명세서를 지급하면은 그거를 꼭 집에다 보관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준비해 둘 게 근로계약서입니다. 아까 그 30인 이상 사업장에 이런 노무 자료라든가 노사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뭐 할 수 없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그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한부 교부를 받으면 꼭 보관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그 회사에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좀 작성을 해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데, 많은 사업주들이 응하지 않고 작성을 해주지 않는다. 그럴 때는 별 도리가 없다 하겠습니다. 근로일지를 써라.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이런 거로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미리미리 좀 챙겨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용직입니다. 보통 속칭 그 노무자들이라고 그럽니다. 노무자도 보면은 일당을 받고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도 있고, 이런 분들은 일당으로 해서 건설직이라든가 물류직 이런 데서 일당 얼마, 한 달 총 근무 일수 얼마, 일당 곱하기 총 근무 일수 얼마, 이래서 그 다음 달이나 그 달 말에 총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데들도 보면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건설업종 그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라고 사업주들이 항상 주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근무 일수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주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은 그 시점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일지를 써 놓으시면 퇴직금 청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용직 근로자들의 좀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근무했다, 4년 근무했다 이런 분들은 퇴직금하고 주휴수당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임금 체불액이 돼서 이거를 근로감독관이 인정을 하면 지급 명령을 받고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아까 아르바이트생들도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주는 사업장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그 일지를 잘 작성해 놓고 그러면은 나중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이 또 많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를 해야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다 이 조건에만 맞는다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준비해놔야 될 그 서류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보관을 하고 계시다. 나중에 퇴직을 하시면 지급 청구를 하시고 사업주가 못 주겠다, 지급 거절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급 거절을 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이 세 가지 청구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세한 조사를 해보고 맞다 그러면은 지급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 임금 체불액을 전부 다 수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점을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퇴직금에 대해서 또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많은 노사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냐, 이런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그 사항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퇴직금하고 또 관련이 됩니다만은 월급 속에 퇴직금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들을 어떤 자료들을 제시를 해서 퇴직금을 또 받을 수 있느냐, 다음 주에 두 가지 토픽으로 해서 구독자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